지난 한 주일 건강하게 보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TV닥터 인사이드의 박성훈입니다. 해가 지고 좀 선선해지면 나오셔서 이제 달리기 하시는 분들, 산책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걷다 보면 종아리가 좀 무직하게 아파오는 느낌, 그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면서 조금 쉬면 좀 나아지고 이런 분들 아마 계실 겁니다. 내가 더위를 먹어서 땀을 많이 흘려서 다리에 쥐가 났나 생각하실 텐데 이유가 다른 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장년층에게는 허리 디스크만큼이나 흔한 척추관 협착증, 오래 방치하면 나중에는 걷는 것도 힘들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 오늘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절한 오늘의 닥터 이분께 부탁드리죠.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터 영상의학과 강호영입니다. 네, 선생님은 척추 시술을 전문으로 하고 계시는 선생님이십니다. 네, 경험이 많으시니 오늘 많은 질문들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주제가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네. 아시는 분은 굉장히 잘 아시고 그렇죠. 모르시는 분들은 아주 모르시고 그리고 네. 아시는 분들도 이거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이게 뭔지부터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그렇죠. 척추 질병하면 양대산맥이죠. 네. 우리가 말하는 디스크 네, 그리고 협착증. 자, 디스크는 주로 젊으신 분에게 오고 협착증은 조금 더 나이 드신 분에게 오는 질병이죠. 네, 근데 협착이라는 이름에 나와 있듯이 머리에서 뇌에서 목, 등, 허리에 이르는 그 신경 통로가 있어요. 네. 자, 이 신경 통로가 그 관이 좁아지는 네, 척추관이 좁아지는 예. 질병 이름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예, 이 관이 좁아지는데 이 관이 좁아지면 그럼 뭐가 문제가 되느냐면 그 관으로 중요한 신경이 지나가죠, 선생님. 그렇죠. 네. 목하고 등 쪽에는 척수도 지나가고 예. 신경도 지나가고 허리에는 신경 다발들이 지나가서 예, 이 빠져나가서 예, 엉덩이하고 다리로 가는 신경들이 허리에서 빠져나가는 거고 목에서는 네, 어깨와 팔로 빠져나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도대체 뭐가 이 관을 좁아지게 만드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죠, 선생님. 네, 나이가 연세가 드시면서 네. 이제 척추 추체 높이가 디스크 높이가 낮아지면서 뒤쪽에 그 인대들이 느슨해져요. 네. 그래서 느슨해지면서 약간 두꺼워지는 경향이 예. 있습니다. 자연적으로도 협착이 조금씩은 온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생활이나 노동이나 운동이나 통해서 이 척추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흔들흔들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네, 인대들도 두꺼워지고 뼈가 자라는 예,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착이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죠. 예. 원인들은 복합적이죠. 그래서 조금 우리가 선천적으로 조금 좁거나 예. 아니면 우리가 발달할 때 네. 사춘기 때 자라서 발달할 때 신경 구멍이 조금 좁은 사람들은 좀 불리하겠죠. 예, 그런 분들은 협착이 조금만 와도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고 협착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고 예, 또 구멍이 원래 관 구멍이 넓으신 분들은 예. 조금 심해져도 일평생 뭐 협착증으로 시달리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노동을 우리가 심한 노동을 구부렸다 무거운 거를 들고 구부렸다 폈다 하는 노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네. 협착에 걸리기 쉬운 거죠. 그러네요. 네. 일단 증상을 한번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내 증상이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입니다. 네,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증상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를 먼저 이야기를 하면 신경적 파형이라고 부릅니다. 파형이라는 게 뭐냐? 약간 쩔뚝거리거나 걸으면 네, 증상들이 나타나서 허리가 아프거나 다리가 통증이 오거나 저리는 동상이 나타나고 예. 그리고 쉬어주면 편안해지는 이게 대표적인 예, 협착증의 증상이죠. 예. 그래서 또 더 심해지면 물론 더 심해지면 방사통이 엉덩이 다리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면 다리 힘이 없고 그죠? 예. 근데 일반적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 증상들은 허리 엉치가 아프고 예.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납니다. 예. 언제? 좀 걸으면. 걸으면. 네, 어느 정도 걸으면 증상이 나타난다는 게 특징이죠.
평소에 이렇게 못 걸으시고 한 100m만 가고 이렇게 좀 쪼그리고 앉고 이렇게 하시는 어머님들이 쇼핑카트를 이렇게 밀고 가시면 생각보다 또 멀리 가신다고. 그렇죠. 이것도 네. 이 증상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는 오르막길에 등산을 가는데 오르막길에는 잘 올라갑니다. 괜찮은데? 근데 어. 내리막길에서 내려올 때가 더 힘듭니다. 그래요? 예, 그것도 이제 협착증 증상이 약간 구부리면 예. 허리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되죠. 예. 카트를 밀거나 할 때 약간 구부리면 완화가 되기 때문에 예. 밀기가 편하죠. 예. 그래서 어르신들 수술 못 하시는 분들 경우도 많잖아요. 어르신들이 네, 허리 네. 구부정하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밀고 다니면 증상이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은 어쩌면 척추관 협착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예, 한번 그렇죠. 의심을 해봐야 예. 될 것 같습니다. 종아리 뻐근하고 저린 증상은 사실은 척추관 협착증 말고도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또 종아리에도 이 종아리 근육들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말씀드리는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의 문제인 거고 종아리 근육을 먹여 살리는 혈관들의 문제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요 두 가지가 문제가 될 때 증상이 조금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네, 사실 쉽지가 않아요. 예. 네. 협착증이 있으면서 이 혈관의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아,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렇겠죠. 그런 건 굉장히 심각하죠. 예. 어떤 경우에는 혈관 검사를 하지 않고 수술을 했는데 예. 별로 안 좋아져요. 그리고 따지고 보니까 혈관의 원인이죠. 그렇죠. 조금 구분점이 있기는 해요. 예. 왜냐하면 혈관성은 이 자전거 타기를 하면 네. 증상이 나타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다리 근육을 쓰니까. 근데 신경성은 자전거 타기 하면 증상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게 어. 아주 대표적인 포인트예요. 나는 자전거를 타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 예. 그리고 나는 자전거 타는데 다리가 타는데 불구하고 예, 다리가 저리고 증상이 나타난다. 음. 그러면 혈관성을 의심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리고 근데 또 진단은 좀 너무나 쉬워요. 사실 병원에 안 와서 그렇지. 병원에 예. 오기만 하면 다리로 내려가는 혈관 초음파를 대기만 해도 예. 이미 이제 다른 패턴을 보이거든요. 막히는 게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예. 진단이 됩니다. 예. 근데 추측을 못 할 뿐이지 의외로 진단을 하려고 하면 쉽게 예. 진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척추관 협착증인가 봐요. 다리가 종아리가 너무 저려요 하면서 오셨는데 의외로 검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라 혈관의 문제예요. 그렇죠. 이런 최근에도 진단을. 제가 그런 분 한 분 경험했거든요. 예, 예, 조금 시골에서 오신 분인데 허리 검사를 했어요. 다리가 저리니까. 네, 예. 근데 협착증이 심하지도 않고 디스크도 없고 너무 깨끗해요. 예. 그래서 다리 초음파를 대봤더니 바로 증상이 나왔어요. 혈관이 이제 막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혈관이 이제 막히는 분들은 선생님 그 당뇨 같은 거 오래 하신 분들. 그렇죠. 그렇죠. 예. 당뇨병이 참 안 좋죠. 예, 우리가 혈관도 막히게 하기도 예, 하고 예. 비슷하게 신경을 침범해서 저리는 증상도 같이 일으키기 때문에 굉장히 비슷해요. 예. 그래서 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복합적으로 같이 합병증이 같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아까 그 시골에서 오신 그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를 하셔서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라 혈관으로 인한 파행이라는 걸 확인하셨습니다. 그렇죠. 어떤 검사를 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확인이 된 건 거예요? 예. 그 척추관 협착증 검사하는 거. 예, 척추관 협착증은 MRI를 찍었죠. MRI. 예, MRI를 예. 찍었는데 협착증이 이제 70대이신데 예. 협착증이 가벼워요. 예. 가볍고 특별하게 신경을 누를 만한 데는 없었어요. 이제 그래서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초음파실에 모시고 가서 예. 초음파를 다리 노래간 혈관들을 봤죠. 예. 보니까 혈관이 막혀 있어요.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척추관 협착증을 확인을 할 때는 그때도 이제 MRI를 찍으십니까? 그렇죠, 찍었죠. 왜냐하면 연세가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증상도 거의 유사해요. 예. 환자들이 호소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렇지만은 구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중간한 경우에는 보통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서도 애매할 때는 혈관 초음파를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그 척추관 협착증도 어떤 분은 CT를 찍으셨고 어떤 분은 MRI를 찍으시고 어떤 분은 둘 다 찍으셨다는 분도 있고. 그렇죠. 이유가 있겠죠. 예, 그럼요. 수술까지 가지 않을 때는 다 양대 검사를 하지는 않아요. 네. 우리가 보통 MRI 정도 찍고 어느 정도 진단을 내리고 치료를 하거든요. 예. 근데 예를 들어서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된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는 이거 뼈가 얼마나 자라 있고 그다음에 뼈 성분이 얼마나 되고 예. 이런 것들을 사전에 보고 들어가서 네. 수술을 할 때 제거를 다 해줘야 되니까 예. 그럴 때는 CT 검사까지 같이 하는 경향이 많아요. 최근 옛날 한 10년, 20년 전에만 해도 MRI가 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기 전에는 그렇죠. CT를 먼저 찍고 했어요. 요즘에는 우리가
두통이 있습니다. 그럼 머리를 뭐 검사를 먼저 해요? MRI를 먼저 찍죠. 찍죠. 예, 그런 것처럼 어. 요통이 심할 때는 MRI를 먼저 찍어요. 그래서 보조적으로 CT 검사를 예. 하는 적이 많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CT고 오른쪽에 네, 있는 게 오른쪽에, MRI인데 확실히 좀 다르네요. 예, 그렇죠. 왼쪽 그림은 뼈가 아주 잘 보이는데 예. 통로는 좀 잘 안 보이죠. 그냥 어둡게만 보이고. 그렇죠. 오른쪽은 통로가 너무 잘 보이죠. 통로에 따라 신경 내려가는 게 하얗게 확실하게 그렇죠.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좁아지면은 그 부분이 좁아진 게 확실하게 보이니까 이게 결정을 쉽게 할 수 있고 예. 평가도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CT랑 MRI인 것이고 네. 여기에 또 조영술이 하나가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예. 신경만 따로 보는 그 MRI 조영술이 있는데 과거에는 허리 주사를 놔서 예. 저렇게 보던 거예요. 조영제 주사를 예, 놔서. 조영제 주사를 놔서 요즘에는 거의 안 하죠. 왜냐하면 그 자체가 힘들기도 하고 그래요. 환자한테 약간 두통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서 그냥 MRI 일반 예. MRI로 저렇게 예. 협착이 얼마 정도를 평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검사이죠. 이런 검사들을 해보면 내가 어느 정도 척추관 협착이 왔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여기 선생님 이제 뭐 경증, 중증 이렇게 나누는 게 있더라고요. 그냥 쉽게 설명하면 관 크기가 이 정도인데 이걸 3분의 1씩 이렇게 예. 순을 2개를 그어서 예. 이 3분의 1 정도가 좁아지면 가볍고 그다음에 3분의 2 정도에 가까워지면 중간 정도고 그걸 넘어서면 심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물론 이 척추의 증상들하고 맞춰봐야 돼요. 제가 궁금한 게 그겁니다. 그럼 예. 만약에 경증으로 나왔는데 너무 많이 불편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분은 치료를 안 하나? 그럼 반대로 중증인데 사진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 이분은 별로 안 아파요. 그러면 중증이니까 무조건 수술하나?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렇죠. 이제 문제는 경증일 때도 증상이 경증일 때는 병원에 잘 안 온다 했잖아요. 근데 그렇겠죠. 저 오셨을 때 경증이다. 그러면 자세히 봐야 돼요. 예. 신경을 어딘가에서 경증이지만 누르는 곳이 있는 거죠. 이제 그걸 그렇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그걸 찾아서 주사를 놓거나 뭐 간단한 시술을 해주는 거고. 예. 그 다음에 되게 심해도 이 환자에 따라서 환자가 이제 어떤 어르신들은 굉장히 이제 몸무게가 작게 나가고 그 다음에 또 여유 없고 자, 이러신 분들은 협착증이 심해져도 증상이 별로 안 심해요. 그래요? 예, 그럴 때는 수술을 안 합니다. 안 해요? 예, 안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왜냐하면 협착증이라는 병이 아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되게 심해져도 이미 적응을 한 거예요. 아, 그렇지, 그렇지.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적응을 이미 한 거니까 예. 그 적응을 잘할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도와드리고 유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물리치료라든지 주사라든지 해주면 이분들은 훨씬 더 도움이 되죠. MRI를 참고로 하시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건 환자가 얼마나 불편해하시는가. 그렇죠.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신다. 그렇죠. 예. 환자의 증상이 심하고 MRI도 심하다. 그럼 수술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용어가 선생님 헷갈리는 게 있어서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선생님. 척추관 협착증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추간공 협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건 다른 병인가요? 비슷하지만 다른 네. 병이죠. 예, 예. 관하면 큰 통로를 이야기하는 거고. 예, 아까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긴. 세로로 길게 내려오는 예. 이 통로가 좁아지는 것을 예. 척추관, 그걸 척추신경관이라고 정확하게 말하면 예. 관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을 좁아진 거고 거기에서 신경이 하나 빠져나가요. 가지가 이래 나옵니다. 그렇죠. 가지가 네. 나오는데 예. 그 빠져나온 것도 구멍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 구멍이 좁아진 것을 추간공. 공협착이다 이렇게 부르는데 뼈와 뼈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네, 그래서 추간공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래서 구멍 이 좁아진 것을 추간공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줄기가 좁아지느냐, 그렇죠. 가지가 좁아지느냐 이 그렇죠. 차이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 증상이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디스크 증상하고 유사하죠. 디스크가 이제 전형적인 디스크 증상이 디스크가 돌출이 돼서 신경 하나를 건드려서 네.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가 뒤쪽으로 저린다, 예. 아프다 하는 증상하고 거의 유사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MRI를 찍으면 이제 쉽게 감별이 되는 것이고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는 거나 아니면 뼈가 자라서 예. 아니면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 구멍이 좁아져서
누르는 거하고 증상이 비슷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이제 허리 디스크랑 증상이 비슷하다고 말씀하셔서 그렇죠. 예. 얘기 나온 김에 정리해 볼게요. 이제 가장 허리에 많이 생기고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네, 질환 두 그렇죠. 가지입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이랑 허리 디스크 가장 큰 차이들 한번 배워볼까요? 첫 번째로 나이가 다르죠. 아하. 그죠? 아하, 예, 예. 비교적 디스크 병은 젊으신 분에게 오죠. 예, 물론 이제 연세가 드셔도 옵니다. 예. 근데 이제 구분하자면 예, 그리고 증상들이 양쪽성으로 오죠. 이제 디스크는 한쪽으로 오는 경우가 네. 디스크는 많아요. 한쪽으로. 예, 물론 이제 가운데 이렇게 탁 나오면 협착하고 비슷한 예. 증상이 있을 수 있지만 예. 일반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일반적인 구분으로는 그렇습니다. 한쪽 다리 쪽으로 방사통. 그렇죠. 그죠? 방사증이 오는 것을 어. 디스크고 예. 디스크 또는 거기에 이제 나이가 연세가 드셨다면 디스크일 수도 있고 주간공 협착일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나이 그 증상들도 걸어가면 양쪽 허리하고 엉치하고 방사통 이런 것을 예. 협착이죠. 예, 조금 다르죠. 예. 하나 더 또 같이 있을 수 있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아, 예. 전방전이 척추가 전방으로 앞으로 위치 이동이 된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건 뼈가 밀리는 거죠. 뼈가 목부터 등 허리까지 예. 뼈가 약간 이렇게 WS자 모양으로 있지만 예. 끝선을 연결을 하면 쭉 부드럽게 예. 한 선으로 연결이 되는데 예. 이게 뼈가 앞으로 밀린다는 것은 앞으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한쪽만 이렇게 쑥 앞으로 밀려나가 그렇죠. 버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3번 예. 뼈가 밀리면 3번 뼈 위로는 앞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것을 전방전이증이라고 하는데 예. 일반적으로 환자들이 그냥 협착증으로 알고 오시는 분도 오, 많으세요. 왜냐하면 예. 전방전이증의 결과로서 예. 협착증이 오는 것이거든요. 예. 실제로 뼈가 밀리니까 네. 뒤에 신경 구멍도 좁아지게 돼 그 있어요. 부분만 좁아질 거예요.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조금 치료나 이제 일상생활이나 이런 게 다 틀려요. 예, 왜냐하면 수술도 굉장히 커지고 예.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든지 조금 달라요. 예. 그래서 전방전이증은 우리가 너무 구부렸다 폈다를 물론 하지만 하면은 바로 악화돼요. 증상들이. 움직이면? 예, 그렇죠. 나는 허리 숙여서 잠깐 집안일 잠깐 했는데 네. 다리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에 왔다. 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중에서는 그래요? 전방전이증이 많으시죠. 예, 예. 근데 협착증은 그에 비해서 서서히 아주 조금씩 네. 일반적인 협착증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치료도 다르거든요. 치료도 예를 들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협착증은 간단하게 우리가 추궁 절제술, 흔히 네. 말하는 레이저 수술, 이런 수술에 가까운 수술을 하는 반면에 네. 전방전이증은 위치를 다시 바로 놔야 되잖아요. 예, 바로 그죠? 해야 되니까 어. 인공 디스크도 넣고 나사못도 박는 수술이 좀 큰 수술이죠. 일이 커집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들 입장에서는 그냥 협착증으로 예.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아요. 목에도 우리가 이거 다 디스크도 있고 척추도 다 있잖아요. 그렇죠. 목에도 이런 일들이 생겨요. 그럼요, 생기죠. 목은 허리보다 조금 더 주의를 요합니다. 그래요? 예. 목에는 허리에 없는 게 있어요. 이제 머리에서 우리가 머리가 뇌잖아요, 그죠? 뭐 큰 뇌, 작은 뇌 있고 그다음에 머리에서 목으로 쭉 내려오는데 척추에도 뇌가 있어요. 예. 그거를 척수라고 불러요. 네.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등까지 내려와요. 허리하고 등 사이에 거기까지 내려오는데 그것들은 뇌잖아요. 예. 허리에는 뇌가 없어요. 예. 예, 신경 다발만 있는 거지 예. 뇌가 없어요. 예. 예, 그러니까 뇌가 있는 우리가 이렇게 머리에 조그마한 혹만 나도 막 난리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죠? 근데 목에도 뇌가 있다는 거죠. 예. 이게 협착이 되게 심하거나 늦게 발견했을 때는 합병증이 심각해요. 예를 들면 어떤 합병증들이 예를 있어요? 들어서 다리 힘이 평생 떨어진다든지. 평생? 예. 그리고 실제로 목을 다쳐가지고 예. 그 협착이 갑자기 심해져서 척수가 상한다. 예. 그러면 이제 휠체어를 타는 경우도 있으시고. 아이고. 예. 그래서 목은 허리하고는 좀 다르게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심각하다고 하시니 그럼 빨리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목 쪽에 그러면 그 척수관 협착증이 생기면 예. 증상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네, 증상은 목 전체가 이제 뻣뻣해지는 불편한 감들이 처음에는 오는 거고 예. 또 조금 증상이 나타나면 양손, 양팔 쪽으로 저리는 증상이 나타나요. 다리가 저린 게 아니라 이제 예. 팔이 저린 예, 거네요. 팔이 저리고요. 심지어는 좀 심해지면 팔도 저리고 다리도 저리기도 합니다. 저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양쪽성으로
팔이 저린다 하면 얼른 와서 검사해야 돼요. 치료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생긴 거 확인했습니다. 네. 치료를 받아야 될 정도의 상황입니다. 어떤 치료들 선생님 해주시나요? 우리가 협착증을 이제 한 3단계 정도로 나눴잖아요. 예. 가볍고 중간이고 심하게 나눴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치료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가벼운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난리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가벼운 정도는 대부분이 MRI까지 안 찍는 경우가 많아요. 예. 증상이 아까 가벼운 증상들이 있어도 예. 보통은 이제 물리치료, 네. 그다음에 허리 주사 치료, 이제 운동 치료를 하는 거죠. 예. 그런 정도로 가볍게 끝나요. 예. 이제 근데 문제는 점점 그렇게 치료했는데도 그래도 증상이 나타났다가 안 나타났다가 이것들이 간격이 좁아지거나 예. 점점 심해지면은 이제 예. 한 중간 정도로 접어든 거라고 어.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그렇죠. 그렇게 중간 정도로 접어들었을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거죠. 이제는 보존적 치료는 안 되는 그렇죠. 거예요. 여러 가지 시술적 치료가 있고 이제 그다음에 되게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가 있지만 예. 중간 정도에서 협착이 생기면 신경들이 이렇게 우리가 뭐 다리가 저려서 오시는 분들이 피가 안 통한다. 그죠? 아까도 이제 피가 안 통한다는 거 그것도 감별을 했는데 예. 어디에 피가 안 통하냐면 신경에 피가 덜 통하는 거예요. 신경이 먹고 살 밥이 없네요. 그렇죠. 신경에도 혈관이 있어요. 예.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이 이제 협착증으로 인해서 이게 좁아지니까 예. 압박을 가하니까 예.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환자분들이 꼭 틀린 거는 아니죠. 내가 피가 잘 안 통한다. 그럼 제가 정정을 해주죠. 혈관에 가는 신경에 가는 혈관이 피가 잘 안 통해서 저린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신경들을 치료해 주는 거고 그리고 신경의 구멍이 좁아진 것을 풍선확장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풍선확장술로 구멍을 약간 수술한 만큼 넓어지지는 않겠죠. 당연하게. 그러면은 약간 넓어진 효과를 내고 예. 그다음에 그 신경들이 그 유착이 생기거든요. 협착이 오랫동안에 있으면 신경들이 유착을 쭉 풀어주면 증상이 의외로 잘 좋아져요. 중간 정도까지는 쉬워요. 저는 이거 궁금한 게 그겁니다. 보존적 치료에 선생님 약도 드시고 물리치료도 하는데 주사 치료라는 게 있다. 이게 엉덩이에 맞는 그 주사는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가 신경 차단술이라고 부른 거, 예. 경막 외의 신경 치료술이죠. 예. 이제 그 신경 아까 말씀드렸죠. 신경 왜 좁아졌는데 신경을 치료합니까? 그죠? 디스크도 좁아졌는데 왜 신경을 치료하냐? 예. 신경 증상이 없으면 우리가 증상이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증상 치료를 하는 거예요. 원인은 놔두고 그렇죠. 지금 아파하는 신경만 치료를 해주는 그렇죠. 겁니다. 신경만 치료해주고 원인은 좁아진 것을 이제 물리치료나 견인 물리치료나 이렇게 예. 당겨주고 예. 하다 보면 압력이 낮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신경 증상이 좋아지면 증상이 또 한동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신경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신경 증상들을 풀어주는 것이죠. 예. 그 1차적으로 풀어주는 치료가 신경 주사인 거죠. 예, 이런 신경 주사 치료든마다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요걸로도 뭔가 효과가 좀 미진하다 싶으시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시술로 이제 조금씩 넘어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께서 이제 풍선으로 뭔가를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 주사 치료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들어요. 예. 많은 분들이 그렇거든요. 처음에는 듣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주사를 자주 맞게 돼요. 그죠? 나중에는 잘 안 듣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좀 물리적으로 신경 구멍을 좀 넓혀주는 예. 이제 넓혀주는 시술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제 풍선으로 환자분들 풍선을 넣어놓은 줄 아는데 풍선으로 확장하고 예. 그 기구를 빼내는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굉장히 합병증도 거의 없다시피 하는 예. 안전한 시술이거든요. 저희가 선생님 그 왜 심장 혈관 이런 게 막히면 그렇죠. 요렇게 넣어서 풍선으로 확장시키고 거기다가 스텐트를 박아놓습니다. 박죠. 예.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풍선을 그렇게 쓰신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예. 혈관은 당연히 넓혀놓고 예. 이제 코일이나 이렇게 넣잖아요. 예. 근데 신경은 그럴 수가 넣을 없죠. 수가 없죠. 넣으면 그 자체가 신경 건드리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풍선으로 확장하고 거기다 약물을 쏘아주고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이제 구멍이 좀 넓어지니까 네. 압박받던 신경이 좀 풀릴 수 있다. 그렇죠. 생각보다 효과가 되게 좋고 그리고 심지어는 수술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난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수술하러 갔어요. 예. 갔는데 음. 심장이 너무 안 좋거나, 그죠? 예. 너무 안 좋거나 내 몸 컨디션이 전신 마취를 견디기 어려우신 분들은 이미 연세도 많으신 그렇죠, 분들, 연세도 많으시고. 지병도 많으신 분들, 예, 그렇죠. 이런 분들은 수술 받는 것 자체가 조금 힘드시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주사도 잘 안 들으니까 그럴 때 이런 풍선 확장술과 동반한 유착 방류술을 해주면 상당한 개선이 있고 너무 뭐냐면 그 어르신들의 그 목표는 뭐냐면 너무 아픈 것만 없애야 달라. 예. 그래서 완전히 하나도 없이 목표가 그러면은 또 다르죠. 그럼 수술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로만 해서 상당한 만족도가 높은 시술입니다. 그럼 이런 풍선 시술 같은 거는 이미 그 전신 마취 안 하는 그렇죠. 그죠? 국소 마취에서 하는 국소 마취만 거죠. 해서 예. 간단하게 그렇죠. 시간도 짧고 한 10분, 15분 정도면 10분, 15분. 예, 퇴원은 언제 하시는 거예요? 하루 정도 이제 경과를 봐야 하루만 돼요. 계시다. 예, 왜냐하면 약간 이제 신경을 이렇게 자극하니까 하루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연세 많으신 분들도 요 정도 시술은 받으실 수.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몇 세 어르신까지 이거 해보셨어요? 90세까지 해봤어요. 90세. 예, 어르신. 시술 받았습니다. 네. 근데 구멍은 넓혔는데 이게 또 자라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그렇죠. 또 막힐 수 있어요. 그러면 네. 이거 효과 얼마 정도 간다 이게 생각해요? 이제 케이스마다 이제 많이 다른데 예. 수개월에서 수년간 갑니다. 이제 엄청 심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 그냥 몇 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아요. 한 번으로 끝날 수도 있고 예, 운이 끝날 수도- 좋으면 예, 그렇죠. 아니면 근데- 재발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뼈가 더 자라거나 또 그 부위가 인대가 더 두꺼워지거나 압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노동을 심하게 하시는 분이 나 일을 해야 돼. 예. 근데 수술할 시간도 없고 잠깐 간단하게 해줘. 어. 근데 그런 분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일도 중요하니까 네. 그래 해줍니다. 해주면 이제 그분들은 일을 열심히 하고 원래대로 또 습관도 좀 안 바꾸고 사시면 몇 예. 개월밖에 안 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네요. 예. 근데 또 저보다 더 의심 많으신 분들은 네,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수술을 했어야 되는 병인데 안 하고 그냥 시술로 이렇게 때우다가 나중에 수술 받을 시기만 늦어지는 거 아니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죠. 그런 분 계신데 이거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처북 계세요.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죠. 예. 협착증이 아주 심해서 다리가 힘들어지는 건 아니면 조금 지난다고 시간을 끈다고 해서 예. 합병증을 일으키지는 않아요. 는 않아요. 예, 그래서 허리는 그렇고 예. 목은 일찍 해줘야 된다. 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음. 목은 시간을 끌면 오히려 예. 훨씬 더 합병증이 더 심각하게 생기고 예. 허리는 조금 늦게 한다고 해서 그렇게 이 합병증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네. 요거 병원에 가야 될 타이밍이라는 게 있을까요? 그렇죠. 허리 응치가 아프면서 다리가 저리는 증상으로 나타나면 예. 맨 처음 증상들이 환자들이 이게 호소하는 게 뭔가 다리 힘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고 힘이 약간 떨어지는 것 같다.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그렇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런 분들이 또 무릎도 안 좋으시니까 예. 약간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증상들이 허리 응치 통증이 약간씩 오면서 예. 다리 저리는 증상이 내가 운동을 많이 할 때 나타나면 병원에 오시면 됩니다. 그 타이밍 예, 그렇죠. 운동을 많이 했더니 예. 다리에 힘 빠지고 저린 증상이 확 심해진다. 그렇죠. 요때가 이제 병원 가실 타이밍이다라는 것 같고 그다음에 시술보다 오늘 얘기 들으니까 너무 시술이 좋아 보여서 네. 시술보다는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경우도 있죠. 네, 반드시 있죠. 예. 일단은 다리 힘이 떨어지거나 예. 그다음에 이 다리에 가는 이런 그 근육들이 예. 마르거나 약해진다는 걸 느낄 때는 다리가 가늘어진다. 예, 그렇죠. 그는 수술하는 게 좋아요. 예. 그리고 한 100m를 못 걸어요. 예. 그렇죠. 예. 내가 한 100m를 못 걸어요. 그러면 예. 일상생활이 거의 힘들어지지요. 그렇죠. 예, 그럼 일상생활이 힘든 것 때문에 수술하셔야 돼요. 그게 물론 이제 수술 자체도 완벽한 건 아니잖아요. 환자들 생각에 수술을 하고 나서 안 좋다. 수술 안 하면 더 나쁜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과감하게 수술을 뒤에 증상이 조금 남는다 하더라도 예. 수술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제 궁금증 하나. 걷는 게 너무 좋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시니까 그렇죠. 다 맞습니다. 걸으십니다. 네. 이 여름에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도 다 걸으시는데 척추관 협착증이 이미 있으세요. 네. 이분들도 걸어도 괜찮습니까? 괜찮긴 한데 예. 많이 걷는 거는 안 좋으세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게 우리가 디스크에는 걷는 게 좋다라고 예. 되어 있잖아요. 근데 협착증은 많이 걷는 게 나쁘거든요. 예. 많이 걸을수록 악화될 소지가 있어요. 물론 아까 협착증도 제가 그래서 가볍고 중간이고 심하게 나눴잖아요. 가벼운 분들은 괜찮으세요. 네. 그러니까 중간이신 분들은 음. 걷는 것을 주 운동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걷는 것보다 어. 헬스용 자전거를 탄다든지 예. 수영이라든지 음. 물속에서 걷는 것을 주 운동으로 삼으시고 걷는 것은 보조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치료받고 나으신 다음에 그때 그러시든지. 그렇죠. 네. 그런 운동의 차이가 있나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선생님 오늘 나오셔서 덕분에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잘 알게 됐는데 네. 오늘은 요약을 제가 하지 않고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은 이런 병이고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협착증의 증상은 오래 걷기 힘들다는 거죠. 이제 오래 걸으면 엉치, 다리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쉬거나 허리를 구부리면 증상이 완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그 정도를 나눌 수가 있어요. 가볍고 중간이고 심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 따라서 치료나 운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착증 중에서도 전방전이증, 뼈가 밀리는 협착증은 병원에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게 유리하고요. 신경강공 협착이라고 있습니다. 신경강공 협착은 디스크 증상과 유사합니다. 그리고 협착증은 조금씩 진행하는 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방은 어렵지만 생활 습관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늦추는 게 목표입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정확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강호영 선생님이셨습니다.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이미 바른 자세로 이렇게 잘 앉아 계실 텐데 조금 불편하셔도 오늘 하루는 이 자세를 계속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TV학대 인사이드 다음 주도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